안녕하세요, 김수환입니다. 오늘 그 저번에 얘기하던 거에 이어서 생각을 거슬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인신매매를 당했던, 납치됐었던 그 여자아이가 거기 이제 청량리에 다시 이제 출근을 한다고 해서 부모한테 연락이 왔어요. 혹시나 기존에 이제 그 인신매매를 했던 그 애들이 이 아이한테 혹시 뭐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청량리 588에 나가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물어봤어요. 혹시나 뭐 협박당하는 게 있느냐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여자는 찾았지만 납치를 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팔아 넘겼던 그 애들을 이제 잡으려고 수사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혹시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그 여자한테, 여자애라고 할게요. 그 여자애한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를 이제 납치하고 팔아 넘겼던 그 애들한테 뭐 따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. 그래서 그 여자의 얘기로는 이게 뭐 얘기해도 될까? 그때 당시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남자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마약 중독되는 것처럼 성적인 부분에 중독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남자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 방법도 있구나.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.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뭐 직장에 취직을 안 하더라도 아무런 내가 뭐 배움을 갖지를 않아도 내 몸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뭐 휴지만 있으면 성관계 함으로 해서 돈을 내가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.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이제 청량리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슨 협박이나 그거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거기를 나간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기를 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정말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. 그 부모님도 이제 따로 만나고 했었지만 이미 성인이 됐고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저 또한 제가 아무리 경찰관이지만 강제적으로 뭐 나쁜 데니까 뭐 출근하면 안 된다, 뭐 여기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. 그때 당시는.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피해자 보호도 그렇고 뭐 기관 단체나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막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이 뭐 거기를 나가고 한다는 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한테는 일단은 딸이 마음을 좀 돌릴 때까지 자꾸 좀 다독이면서 너무 뭐 윽박지르거나 그러면 더 이제 엇나갈 수가 있으니까 좀 다독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게. 저도 그래서 그 친구를 저도 몇 번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나쁘다라는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친구는 거기를 뭐 거의 뭐 직장처럼 뭐 매일 가지도 않고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있다가 뭐 집으로 퇴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고 그게 이제 한 6개월이 넘어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인신매매를 했던 그 애들을 잡으려고 그 과정에서 계속 저는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죠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애들 잡은 거는 사실 그 뭐 3명이었는데 그거는 뭐 걔네들은 뭐 사실 주포들한테 거의 뭐 의뢰를 받는다고 할까?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가 애들만 그냥 납치해서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성행하기도 했었지만 처벌 기준도 뭐 크게 그렇게 막 이게 뭐 살인사건이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애들 뭐 처분 자체는 몇 년 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때 당시에.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 애들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 했던 애들은 일단락을 이제 졌는데 그 여자애는 거의 뭐 1년 가까이를 거기 이제 청량리에 출퇴근을 했었고 나중에 그 부모 아버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딸이 지금은 집에 안 온다는 거예요. 거기 나가는 건 맞는데 집에 뭐 퇴근을 해도 집으로 오지 않고 아마 동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. 어찌됐든 뭐 제가 뭐
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여자를 찾아냈고 뭐 계속 뭐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던 중이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신경을 사실 못 쓰고 있었지만 여자애를 다시 찾아가서 만났어요. 만났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뭐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. 그 처음에는 사실 주포나 그 관리하는 애나 뭐 이런 애 또 뭐 만나가지고 저기 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리하는 애는 아닌데 관리하는 애하고 친구죠, 친구. 뭐 선후배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관리하는 애들 중에 한 놈하고 아는 애랑 이 여자애랑 알게 되고 만나가지고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동거까지 하게 됐고,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그 남자 이제 동거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뭐 순수하게 진짜 너가 지금 이런데 나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동거하는 남자애가 너랑 동거하는 걸 원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그 남자 동거하는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좋으니까 같이 그냥 살자고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본인이 좋아서 동거를 한다는데 뭐 어떻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뭐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본인이 원해서 결혼이 됐든 뭐 혼인신고가 됐든 다 자기가 이제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. 아버지야 뭐 외동딸이었거든요. 얼마나 마음이 진짜 정말 재수 그 공부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 애가 완전히 그냥 거의 한 진짜 6개월 만에 5, 6개월 만에 그냥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친척들한테도 창피하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. 못한다는 거예요. 하여튼 그렇게 돼서 뭐 지켜볼 수밖에는 없으니까 계속 뭐 딸을 갖다가 뭐 설득을 하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. 상투적인 말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1년인가가 지났어요. 근데 그 아버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여전히 청량리에 있다는 거예요. 그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간다는 것도 좀 말이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애 낳고 나서도 거기 그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동거한다는 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진짜 그렇게 하나. 그래서 찾아가지는 않고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가가지고 출근을 하는 그 업소 이제 근처에서 지켜봤는데 아침에 9시 뭐 완전 뭐 직장인처럼 아침 9시 반이면 출근을 해요. 근데 동거남으로 생각되는 애가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오더라고요. 그 내려주고 그냥 돌아갔어요. 그리고 이제 저녁에 6시 반 되니까 이번에는 소형차예요. 소형차. 그 차를 타고 와가지고 픽업하러 온 거예요. 자기 동거녀를, 그 여자애를. 근데 그 차에 보니까 차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동거남이 아기를 데리고 사창가에 있는 그 여자애를 태워가지고 그러고 같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차적도 사실은 뭐 차량 조회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애가 진짜 어떤 애인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할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.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이 약쟁이야. 마약 그걸로 해서 2번인가 3번 빵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질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애죠. 엄밀히 얘기하면 질이 안 좋은 애니까 이놈이 약쟁이고 이 여자애하고도 동거를 하면서 이게 직장이에요. 직장. 여자애가 출근해서 뭐 손님 받고 하면은 그 돈 벌어 가지고 일단 그날 버는 거 가지고 가서 그 생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돈 쓰는 거 이게 빌붙어 있는 놈이지 완전히. 뭐 좋게 얘기하면 진짜 샷다맨이고 완전 여자 등 빨아먹는 놈인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자애한테 다시 제가 아니 아이를 그래 갖기 전에는 아이가 없을 때는 그래 정말 여기에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동거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지 않았냐.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아이도 낳고 그러면 임신했을 때도 거기에 출근을 했냐 그랬더니 뭐 5개월인가 6개월 그 배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. 아니 임신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다른 남자한테 그 돈 받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. 그럼 너 동거하는 남자가 그걸 허락을 했냐 그랬더니 동거남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.
괜찮다는 거예요. 뭐 임신을 한 거는 자기 애니까 그것만 뭐 피임이 됐든 뭐 이런 것만 잘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 X지 그게 무슨 사람 새끼냐 정말. 아무리 진짜 막장 가는 적이라 그래도 뭐 동거를 하는 자기 여자가 사창가에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연명을 한다는 도저히 이제 기본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 낳고 나서도 거기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. 남자애는 태워다 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오고. 그래서 이제 그 남자애에 대해서 약쟁이다 보니까 이 하던 애들은 그 못 끊거든. 내가 예전에 뭐 마약수사도 좀 했었지만 약하는 애들은 이게 끊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마약 중독이 되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. 그 끊는다는 거. 그래서 분명히 이놈은 또 이런 일을 할 거다 생각을 해서 마약 쪽으로 이제 그놈을 이제 좀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놈은 뭐 진짜 판매책이나 뭐 이런 애도 아니고 단순 투약. 지 동거 여자가 몸 팔아서 벌어온 돈으로 약 한 번씩 사다가 맞고 그렇게 지내는 뭐 수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좀 안타깝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하고 진짜 몇 년 있다가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만나지는 않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거기에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한 10년이 지나서 거기 나가지는 않지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대요. 딸하고도 완전히 이제 연락도 끊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. 그래서 그걸 뭐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좀 종결이 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정말 잘못된 그런 인신매매 납치가 돼가지고 완전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 좋은 뭐 기억이긴 한데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사건이기도 했고 저도 이제 형사생활 한 지 조금 몇 개 안 됐을 때라 의욕만 앞섰었지 좀 더 좀 생각을 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약간 아쉬움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스토킹 범죄, 데이트 폭력, 교제 폭행, 교제 살인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메일을 주기가 힘들다면 제 사무실을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